네, 한미가 오는 13일부터 11일 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이번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고강도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죠. B-1B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연합 공중훈련 실시 차원인데 지금 미공군 전략 폭격기 B-1B가 올해만 벌써 네 번째 한반도 전개입니다. 지난달 1일과 3일 또 19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전개가 된 건데 역시 좀 최근 이 핵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 그런 북한의 도발, 최근에 사실 2, 3일 사이에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와 함께 경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한미연합 억제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이고 또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군이 예. 수시로 정상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이런 훈련을 해야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연합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연습 방금 소개해 주신 자유의 방패 네.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공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강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계획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한미 군 당국이 올 상반기에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이게 대대급 이하로 축소가 됐다가 실기동 훈련이 지난해 이제 연대급으로 확대가 됐고 이번에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이제 5년 만에 부활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핵실험도 중지하고 ICBM 발사도 중지하고 이제 모라토리움을 실천하는데 미국은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연합연습을 중단해달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미연합연습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미친 짓이다. 그러던 중에 김정은이 중단을 요구하니까 아이고 그래 중단해 줄게.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됐습니다. 3대 연습이 있었어요. 네. 기리졸브, 폴이글, 그다음에 UFG. 이 연습이 다 중단이 되고 그 뒤에 컴퓨터로 작동하는 도상 연습, 그다음에 대대급 FTX, 예. 야외 훈련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연습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데에 한미가 합의하고 작년에 연대급, 이번에는 이제 전국급으로 제대로 된 한미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지휘소 연습과 함께 기동훈련을 함께 하겠다. 근데 주목해야 할 이 훈련의 이름이 예. 자유의 방패입니다. 예. 방패는 공격 훈련이 아닙니다. 방어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보실장도 이번 연습은 방어 연습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다. 그래서 5년 만에 복원,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중단했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 연습 시행에 대응해서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월 위기설 이야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실제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일련의 담화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죠. 그래서 한미 연합 연습은 북침 연습이고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을 위협하는 요인들이고 한반도에서 긴장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한미가 긴장 조성의 주범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치는 자유적인 것이고 유엔이 존중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의 움직임 특히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건 사사 주시하면서 엄중하고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습니다. 물론 한미도 거기에 대해서 연합 공중훈련, 그다음에 한미일 해상 미사일 대응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김정은이 금년 초에 작년 말이죠. 그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의 긴장 원인을 전가하면서 이제 금년에는 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 핵태세를 강화하겠다.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2021년 1월 달에 공언한 5가지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그게 지금 이제 3년째니까요. 5년 이내에 그런 것들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에 그런 발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한미가 20여 개 정도의 훈련을 진행을 할 텐데 특히 좀 눈에 띄는 것이 적진에서 참수작전을 벌이는 티크나이프 훈련입니다. 며칠 전에 합참이 이 티크나이프 훈련 장면도 공개를 했고 합참의장이 방문한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여기에 담긴 의미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크나이프 훈련은 특수작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진 후방, 중심 깊이 침투를 해서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 네.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뭐 최고 존엄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이건 뭐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티크나이프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현장에 방문해서 특수작전의 목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20년 만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작년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훈련 지휘를 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기지를 타격하는 그런 지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중심에 김정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런 특수작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의지와 태세와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또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라고도 별명을 가진 AC-130J가 또 한반도로 출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좀 같은 일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C-130은 뭐 그동안 오긴 했는데 J라고 붙은 그런 최신형 이 항공기 특수목적 항공기가 온 것은 이번이 저도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분당 수천 발의 포탄을 투하할 수 있고요. 정밀 유도폭탄, 다시 말하면 특수작전 부대가 적진에 침투를 해서 목표를 지시하면 그곳에 정말 정확하게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늘의 전함이다, 죽음의 천사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훈련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략 자산이 전개함으로써 북한에게 명확하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운영성, 다시 말하면 합동 훈련, 이 역량을 숙달을 해야 유사시에 발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처럼 미국이 보유한 전략 자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제공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한미가 연일 이야기하는 이 대북 확장 억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확장 억제 운용과 관련해서 한미가 새로운 협의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요. 조금 더 이 실행력을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이 논의 과정을 보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게 효용성이 있겠는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또 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 속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핵 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가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한미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전략 자산의 전개도 확장 억제 일환이거든요.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데 적시적으로 그다음에 조율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 비원비 전개를 얘기를 했지만 적시적으로. 그다음에 조율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이 판단해서 미국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지만 이제는 조율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요구, 한국과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난달에 미국에서 그 TTX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대표단이 킹스베이에 있는 잠수함 기지도 직접 가가지고 그곳에서 현장에서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 동맹국을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할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것을 공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했던 TTX와 달리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 다시 말하면 외교 정보 대응을 포괄하는 TTX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고위급 협의체의 방식을 좀 확대하든지 변형을 시켜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수준으로 더욱더 높이기 위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고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한 없이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을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밝혔고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 또 랜섬웨어 공격으로 지금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외에 북한, 러시아, 이란을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가장 큰 관심인데 여기 지적한 걸 보면 랜섬웨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킹을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절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사실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무역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버 이 범죄들을 통해서 그동안 뭐 정말 거액이 들어가는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는 말로만 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동맹국들과 이걸 공조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도 사이버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줄도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버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 정보를 탈취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분야에서 뭐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고 초한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하기 위한 그런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수위가 훨씬 강하게 통합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는 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결코 이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섰고 한미 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되풀이해서요. 글쎄요, 뭐 선 비핵화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건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유엔 제네바에 가면
유엔 기구가 존재하고 있고 이제 군축 회의가 거기서 많이 열리죠. 저도 이제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군축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핵 군축, 미사일 군축, 재래식 군축 다양한 군축 활동을 합니다. 이건 국제사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의 노력이거든요.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CVID 방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 요구하지 마라. 비핵화의 비자도 꺼내지 마라. 우리에게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얻은 핵무기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이 공격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북한으로서는 뭐 이 회의에 나와서 군축 심의관이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북한 김정은의 의지니까 아마도 이런 입장을 스스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북한이 연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아사자가 지금 속출하는 등 좀 북한 내부의 그 식량난이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와 관련된 방안들을 논의했는데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니까 각 기관 간부들의 반성문이 실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불만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상황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실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북한이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알곡 생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라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북한 간부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리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사실은 이 책임은 김정은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무능함과 실정이 드러난 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10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국제사회 제재를 불러오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근본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이 이 관계, 치수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이 비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업기구의 이 개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다른 이런 엉뚱한 짓 가지고 일시적인 무마를 모면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핵을 내려놓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